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정다은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궁과 난소, 나팔관은 여성에게만 있는 소중한 신체 기관으로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부인암 위험에 노출돼 있고 부인암 종류에 따라 보내는 이상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부인암 등 다양한 여성 질환 치료에 환자의 신체 부담을 줄이고 수술 후 회복 속도를 높이는 로봇 수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류협력 대자인병원 산부인과센터 한승수 교수와 함께 부인암과 로봇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의 하나는 바로 부인암입니다. 임신과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여성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로봇 수술이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한승수 교수와 함께 부인암과 로봇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인암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좀 궁금한데 네. 어떤 암들이 있어요? 네, 부인암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암이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암이 있습니다. 네. 질에서 연결되는 자궁, 또 복강 내에 있는 난소, 그 세 가지 종류인데 질에서 자궁으로 넘어가는 입구에 예. 있는 부위를 자궁경부라고 합니다. 그 네. 자궁경부암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 자궁경부에서 자궁 몸통으로 이어지는 그 내막에서 주로 발생되는 자궁 내막암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골반 안에 그 양쪽에 있는 난소에서 발생되는 난소암. 그게 대표적인 3대 부인암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맞습니다. 나눠볼 위치에 수가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요즘 부인암 발생 추세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예. 이게 극명하게 추세가 그 부인암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네. 자궁경부암은 원래 후진국, 예. 중진국 못 사는 나라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현재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1위암이고요. 네. 선진국에서는 자궁 내막암이 1위암입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자궁경부암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네. 자궁 내막암이 현재 부인암 1위암이 되겠고 그래요? 난소암이 2위, 그리고 자궁경부암이 3위가 되겠습니다. 이 자궁경부암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데는 예.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1999년도에 국가에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라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국가 검진에 도입을 했고, 네. 최근에는 만 20세 이상의 성관계력이 있는 여성에서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에서 무료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해 줌으로 인해서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비정상 세포층에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자궁경부암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 네. 두 번째 요인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페필로마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2007년도에 저희 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네. 만 12세에서 17세의 어린 청소년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으로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차단이 되고, 네. 또 암으로 발생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 점점 더 자궁경부암 감소할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가 검진이랑 예방 접종이 자궁경부암의 위험을 크게 낮췄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자궁경부암 증상에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자궁경부암은 이제 질에서 네. 바로 이어지는 초입에 있는 부위가, 자궁 초입에 있는 부위가 목경자를 써서 자궁경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암이 발생되게 되면은 네네. 출혈이 있습니다. 질출혈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부부관계나 성관계 이후에 직접 접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성관계 이후에 출혈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 또 골반통,
체중 감소 이런 네. 증상들은 좀 암이 진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한테, 남성이 여성한테 상호 옮길 수 전파될 있는 수가 거네요.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청소년기 그 어린 학생들이 성 접촉 연령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16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이 성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 자궁 경부의 면역력이나 방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서 자궁경부암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고요. 성관계 파트너가 많을수록 네. 상대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자궁경부암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장기 흡연 환자, 뭐 흡연은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예. 자궁경부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침투가 쉽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비타민 A와 C 있던 엽산의 그 영양소가 부족한다든지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그 바이러스를 자기 몸의 면역력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되는데 네. 그 치료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 저하 환자도 자궁경부암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역시나 흡연이 또 영향을 미치는 흡연은 네. 정말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또 말씀해주신 그 백신이 있잖아요. 네. 백신을 맞으면 보통 안전하다고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잘못 오해하시면 예. 예방 접종을 했으니 이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나는 해방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고위험군이 있고 저위험군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뉘나요? 그렇죠. 그래서 약 저위험군까지 합치면 40여 종류가 되는데 와. 이 고위험군은 약 15개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확률적으로 예. 통계를 냈을 때 가장 많이 일으키는 고위험군 바이러스 7개, 저위험군 바이러스 2개 해서 9개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부암 백신을 통해서는 90% 정도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예방 접종하기 전에 내가 걸렸다면 예.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 면역력에 의해서 싸워서 이겨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인데 네. 그게 없어지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네네. 암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궁경부암 검진은 시행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궁경부암이 발생했을 때 좀 치료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런 자궁경부암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저희가 병기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또 면역 표적 치료가 시행할 수 있는데 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좀 조기 병변입니다. 그래서 2A 2기 이하인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 네. 자궁경부암은 과거에는 복강경이나 어떤 이런 미세 침수 수술이 가능했지만 네. 최근에는 그 경부암 사이즈가 2cm 이하일 때 예. 그때만 엄격하게 로봇 수술에 또 복강경 수술에 그런 미세 침습 수술이 가능하고 다 개복해서 수술해야만 생존율이 증가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궁내막암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자궁내막암은 어떤 좀 초기 증상들이 있을까요? 자궁내막암도 역시 자궁경부의 이제 복강 안쪽에 자궁 몸통에 있는 그 안쪽 내막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상병변이 있으면 네. 생리위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암이 증식하게 되면 괴사가 되면서 질분비물, 악취를 동반한 질분비물이 나타나게 되고 좀 더 진행이 되면 골반통이나 요통, 그리고 체중 감소와 같은 그 전형적인 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이 비정상적인 출혈과 또 지속적인 악취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좀 취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궁 내막암에 좀 더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자궁 내막암의 이제 위험군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예. 일단 모든 암은 고령일 때 발생이 됩니다. 아, 세포가 네. 증식이 되고 또 재생이 되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가 생긴 에러가 날 가능성이 높고 그 에러가 난 세포를 우리 면역력 세포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예. 건강한 분들도 암세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비정상 세포로 인식해서 저희의 면역 세포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암이 증식이 되질 않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고령 환자가 되면은 네. 그런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 그리고 비만, 당뇨, 고혈압 환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산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 어. 또 영양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생리도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초경에 늦게까지 생리를 하는 폐경 나이가 늦은 생리 기간이 긴 여성들 네. 그리고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그런 예, 질환을 예. 갖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이제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 요법을 받는 분들 또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암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타목시펜이라는 그런 호르몬 치료제를 쓰는데 그게 자궁 내막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 자궁 내막암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과다 노출이 됐을 때 네. 발생이 증가하는데 비만한 분들은 이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과다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 요법을 받는 분들 예. 그런 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출산을 하지 않거나 생리 기간이 긴 여성들도 출산을 만약에 임신이 되면은 한 10달에서 수유하는 기간 1, 2년은 생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호르몬의 노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출산하지 않는 여성이나 생리를 오래 하는 여성들은 네.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비만, 당뇨, 고혈압은 저희 예. 나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은 1위 암입니다. 아, 그래요? 예. 1위 암이라니까 더 네. 놀라운데. 부인암 중에서 네. 절대적인 1위 암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궁 내막암도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자궁 내막암은 다행히 질출혈이라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남성 부인 종양 전문이다 보니까 예. 여성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옵니다. 아. 생식기 질환이다 보니까 네. 방문을 잘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나마 네. 질출혈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빨리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은 이제 도표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1기 때 70%, 네. 2기 때 10%, 그러니까 초기 때 약 80%의 발견이 돼서 수술적 그러네요. 치료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로봇 수술에 가장 큰 적응증이 되는 암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증상이 뚜렷해서 네. 비교적 병원에 빨리 방문하시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초기에 발견된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난소암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난소암은 몸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나요? 이게 이제 참 그 난소암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이제 난소는 골반, 이 하복부 양쪽에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골반강을 3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네.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소에 10cm 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아, 예. 증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복강 안에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바로 쉽게 종양이 있는지를 확인이 되지만 예. 증상을 가지고 찾아오면 그게 많이 암일 경우에 복수가 차고 소장 대장을 침범하고 복막을 침범해서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하복통, 복수, 그다음 이제 복부에 만져지는 종양, 네.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난소암 환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소화기내과를 먼저 가게 그렇죠,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런 2주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소화불량, 또 복부 팽만, 네. 헛배부름 이런 증상들이 있는 여성들은 반드시 부인과 진료를 보셔야 되는 게 난소 종양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난소암은 늦게 발견이 됩니다. 소화기내과만 방문할 일이 아니네요. 아, 그럼요. 네. 예.
특히 이 난소암이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쉽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른 부위남들에 비해서 예후가 좀 나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때요? 그래서 네. 그렇게 증상이 있어서 오는 분들은 대부분 복수가 차 있고 그 복수의 암세포가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 몸의 장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 대장, 비장, 복막. 그래서 여기 횡격막 밑에 있는 복막까지 예. 조그만 결절들이 전체적으로 쫙 번져져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소장과 대장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가 병기가 대부분 3기와 4기입니다. 아까 예. 자궁 내막암은 1기와 2기에 발견되는 확률이 80%였다면 그러니까요. 거꾸로 75에서 80% 난수암은 3기와 4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애우가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으면 3기, 4기 정도인 경우가 좀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예, 또 걱정이 됩니다. 난소암의 원인 왜 생기는 거예요? 난소암의 원인은 아직은 안타깝게도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설, 추정되는 이론은 난소에서 배란이 된다는 얘기는 난자가 터져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난소에 피막 세포가 열리는 경우죠. 네네네. 근데 상처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걸 회복하면서 복구하면서 재생되면서 세포의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결국 배란을 지속적으로 하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입니까? 자궁 내막암과 비슷하게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 또 이른 초경에서 늦은 폐경까지 생리를 오래 하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위험 요인이 되겠고, 네. 또 난소암은 그 유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가족력 중에 난소암, 유방암과 난소암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군요. 예,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중에 3촌 이내에 네. 친인척 또 직계 가족에 난소암,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 있으면 유전자 검사도 시행합니다. 아. 그게 이제 BRCA 1, 2, 브라카 1, 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네. 난소암 발생률이 60에서 70%까지 높게 그렇게 발생이 올라가요? 됩니다. 그럼요. 예. 그렇다면 난소암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해 맞습니다. 주실까요? 이제 성관계력이 있는 분들은 질 초음파를 예. 통해서 난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간단하게 질 초음파나 이제 항문 초음파, 복부 초음파. 오. 이제 성관계력이 없는 예. 그런 청소년기나 젊은 미혼 여성들은 이제 복부로 보게 되면은 장이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불가피하게 항문으로 보는데 네. 여하튼 초음파로 간단하게 난소 종양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예.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CT나 MRI를 찍으면 정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 종양 표지자가 있습니다. 예. 난소 암 표지자인데 CA125와 로마 스케일이라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워낙 건강 검진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네. 종양 표지자도 난소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조기에 검사를 자주 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로봇 수술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로봇 수술이랑 그냥 복강경 수술은 뭐가 다른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네. 차이가 있어요? 이제 로봇 수술은 첫 번째로 10배 이상 확대된 그 3D 입체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술은 자궁이나 골반강 깊숙이에 있는 그 종양 덩어리들을 정밀하게 네. 깊은 곳까지 접근이 시야를 잘 그렇죠.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혈관이나 신경을 보존하면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또 로봇 수술 팔이 있는데 네. 그 관절 범위 각도가 사람 손목은 360도인 반면에 그건 540도입니다. 아. 그래서 조금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고 네. 또 하나는 복강경은 수술하는 그 기구나 그 카메라를 사람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전공의 맞아요. 선생님들이 수련 과정에서 잡고 네. 있는데 이제 수술이 길어지면 힘들어서 이렇게 손도 좀 떨리고. 떨리기도 네.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로봇 장치가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잘 보고 조금 더 정교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좀 수술이 맞습니다. 되겠어요. 네. 네.
부인암이나 자궁근종 환자가 이런 로봇 수술을 받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개복을 하지 않고 예. 약 1.5cm 그런 몇 개의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암 수술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성분들은 그 흉터가 적고요. 그다음에 출혈, 통증, 입원 기간이 짧습니다. 대부분 수술 다음 날 걸어 다니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설명드려서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의 실제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부인암으로 진단되는 순간 그 여성의 존재는 단순한 환자 이상입니다. 한 가정의 중심축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제 목에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 엄마의 부인암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진단되는 순간 각각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인암에 대한 조기 검진 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특히 국가검진을 저희가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무료로 해주고 있고 어린 청소년기 여학생을 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 국가에서 무료 암 접종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맞고 있습니다. 너무 그래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안전도나 그 효과 면에서 증명이 된 그런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12세에서 17세 그런 청소년기 여성은 네. 꼭 접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궁경부암을 좀 더 예방할 수가 있겠고 이제 질출혈이나 질분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대수롭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부인과 종양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검진을 잘 받으시고 난수암일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1,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네. 그 초음파 검사, 산부인과 부인종양 그 전문의회를 가셔서 네. 한번 초음파를 보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서 국가검진으로 초음파는 시행해주고 있지 않는데 저희 나라에서 초음파 수가는 네.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기 검진을 하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오시면 최근에는 뭐 로봇 수술 또 항암 치료 또 표적 치료까지 많이 발달되고 있어서 여성분들의 그런 치료가 원활히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방접종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한승수 교수와 함께 부인암과 로봇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